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48페이지 취득세 하기로 했죠? 자, 여러분들 취득세입니다. 과세권자 지방세로서 특징 4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로서 도세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조세는 크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크게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도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라고 했을 때 다시 구분하기를 특광시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세하고 구세하고 도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다시 무슨 세하고 도세하고 무슨 세로 나눌 수 있다? 시군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세 중에서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있는데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누가 되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등록면허세죠?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단위에서 부과될 때는 뭐가 된다? 구세고요. 그렇죠? 도 단위에서 부과될 때는 도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재산세는 어떻게 되죠?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 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하고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물하고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취득세 과세권자는 어떻게 되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서울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경기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부과할 때는 종로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고 과세권자가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 내에서 부과할 때는 종로구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에 비해서 자, 재산세는 어디가 과세권자예요? 재산세는 종로구가 과세하는 세금이고 여기서는 평택시가 과세하는 세금이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일 텐데 광역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일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일 수 있고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특징 중에 유통세고요. 행위세입니다. 그런 거 알아? 그런가 봅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의 밑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세법은 실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제도 신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다만 60일인데 상속일 때는 6월, 국외 거적을 쓸 때는 9월 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물세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세법은 항상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과와 징수. 그래서 세법은 항상 이 순서로 공부합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있죠? 부과와 징수. 자, 그랬을 때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뭐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자, 취득세는 뭐를 과세하는 세금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나? 자, 그러면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요? 내죠. 그러면 가전제품, 즉 뭐 김치냉장고나 에어컨 사면 취득세 내나요? 안 내요? 주식 사면 취득세 내요? 몰라요? 이렇게. 그럼 취득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죠? 경험으로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과세하는데 경험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열거된 물건인데 이런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라고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래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줬어요. 법정에 법정.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을 정해준 너희들처럼 법에서 정해줬습니다. 취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법에서 정해줬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무엇과 뭐를 말해요? 토지와 건물을 말하죠. 두 번째, 부동산에 준하는 거 있어요. 자, 부동산에 준하는 것, 우리 민법 등을 보면 이걸 뭐라고 하죠?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이 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뭐가 있다? 회원권이 있죠. 자, 각종 회원권 뭐가 있어요? 각종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보시면 페이지 49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페이지 49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을 일일이 외우지 말고 크게 세 가지 구분해서 외우면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 크게 뭐가 있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해야 될 주의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다 쉽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 보시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주식이 대표적인 취득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닷없지만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뭐가 되지 않는다?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시험 문제 나왔냐 하면 얘네들이 또 왜 중요하냐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다시피 취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배우는 뭐의 대상이 되냐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상도 별도로 배울 텐데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은 되지 않지만 뭔 대상이 된다?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4가지, 이 양도세 대상 1가지 넣어놓고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때 그 지문 중에 하나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일 뿐이다라는 거. 그 외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묵체재산권인 이런 특허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업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허권이나 영어권은 양도세 대상도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 뭐 이해할 거 없어. 그냥 좀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 정도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를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 그냥 재미삼아 갈 거, 우리가 보통 임목이라고 한다면, 임목은 지상에 생립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임목 중 뭐는 안 되냐면, 벌채된 원목 안 됩니다. 임목 중 벌채된 묘목이나 또는 뭐는 안 되냐면 묘목은 안 된대요. 자, 이 묘목도 생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식을 목적으로 잠정적 생립인 거지 완전한 생립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묘목도 취득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하고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부할 때 포인트 그냥 단순히 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부동산이야 토지 건물일 것이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으로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라고요? 취득할 때 낸 세금입니다. 그럼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취득이 뭐죠? 예? 뭐라고요? 뭐라고? 취득이 뭐야? 어? 사갖고 오는 거? 갖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참 저렴해. 설명이 좀. 자, 보시면 취득은 권리 변동이에요. 오늘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 객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이건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취득이잖아요. 발생을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취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취득, 변경, 소멸을 뭐라고 한다? 상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권리 변동이 이 취득인데, 여러분들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을 나눌 수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나눌 수 있죠. 이해하셨죠? 승계 취득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승계 취득은 오케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에 있어서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취득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정적 승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게 설정적 승계잖아요. 이런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 낸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등록 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이 뭐냐고 한다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권리 주체로서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권리 변동은 크게 뭐가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라고 한다면 크게 무슨 취득이 있냐면 실질 취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실질 취득을 우리는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의 개념이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실질 취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실질 취득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 승계 취득이 유상인지 아니면 무상인지 무상은 다시 상속인지 또는 증연지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실질 취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응?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잠시 배웠던 권리 변동의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한다? 실질 취득이라 한다는 거죠.
다만 세법에서는 이런 실질 취득이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 자, 그 외에도 무슨 취득이 있냐면 간주 취득이 있대요. 무슨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 자, 이 간주 취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주 취득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무슨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무슨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그 다음에 건물의 개수.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의 무슨 취득이 있어요? 주식 취득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리 객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가 변동이 되면 그 권리 변동은 어디엔가 표시가 된대요. 권리 변동의 모습이 어디인가 표시가 되는데 그 권리 변동이 표시되는 문서가 어디 문서겠어요? 등기부 등본이겠죠.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 중에서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는 것은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아셨죠? 갑구나 을구가 변한 건 권리 변동이에요.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 등이겠죠. 을구는 그 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변하는 건 당연히 뭐다?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하지만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래요. 표제부가 변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권리 변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 적혀져 있는 게 뭐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일 거고, 건물일 때는 구조일 거고, 차량일 때는 종류일 거예요. 여기서 차량의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티즈가 아이쿠스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용량, 적재 용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뭐 승합이 승용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목이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이 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이 되는 것은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야. 권리 변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무엇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건데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이 있다 없다? 권리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권리 변동이 없으니까 취득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간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을 말하는 거고 간주 취득은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지만 가치의 증가분을 취득으로 뭐 하는 거다? 간주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문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일 나온다면 토지의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간주한다. OX. 이러면 X야. 아셨죠? 지목 변경이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가치의 증가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으로 보는 거, 간주 취득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이라이트 페이지 52페이지 넘어가요. 그래서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가 있다? 취득세 세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세 세율을 외우고 가야 돼요. 아셨죠? 예, 취득세 세율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지만 공부가 이해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취득세 세율의 차이라고요.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할 때 몇 프로예요? 4%고요. 농지일 때는 3%고요. 상속일 때는 2.8%고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고요. 원시 취득 2.8%고요. 간주 취득은 2%예요. 자, 취득세 세율을 먼저 무조건 외워야지만 지금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취득세 세율을 외우지 않고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유상취득 몇 프로예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용이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취득세 세율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증여받으면 무슨 세금 내죠? 증여세 내죠. 자, 상속을 받으면 무슨 세금 내죠? 상속세 냅니다.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세금 내죠? 예? 양도 소득세 내죠.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세 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이 세금들은 국세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방세로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취득자 입장에서 나오는 취득세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요. 하지만 증여에 의한 뭐도 내야 됩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거 배우는 거라고요. 아셨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상속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무슨 세금을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매매하면 양도한 사람은 양도세 내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은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취득세. 우리는 지금 요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상속세를 배우고 증여세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기서 3.5다 2.8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가 3.5가 아니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몇 프로다? 3.5%라는 거고요. 상속세가 2.8%가 아니고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양도소득세가 4%가 아니에요. 양도세는 다시 배울 거야. 우리는 양도로 취득하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몇 프로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는 상속세 배우고 증여세 배우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얘네가 등기 원인이야. 우리는 승계취득이라는 등기를 이전 등기라 하고 원시취득이라는 등기를 보전 등기라 하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이전이냐 보전이냐, 이전이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다? 취득세, 세율의 차이가 되겠고, 이 취득세 세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취득세 세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 나와요? 라고 묻지 말라니까요. 취득세 세율 나옵니다. 아셨죠?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취득세 세율 조금 이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워야 돼요. 취득세 세율 지금 바로 외우고 가야 돼요. 네? 자, 우리 여기 이름 뭐야? 알아? 알아요. 외워봐.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오케이.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 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세율 반드시 외워야 돼. 아셨죠? 이건 자다가 깨도 이러네. 자다가 깨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요. 취득세 중에서 뭐고 하고 있어요? 과세 대상 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냥 한마디예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잖아. 지금 이거 배운 거예요. 열거된 자산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방어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입니다. 이런 물건이 취득에 있어서 취득하는 방법은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실질 취득과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주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간주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하는데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더라? 취득세, 세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상속세 배우는 거 아니고 증여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배우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배우고 유상으로 취득한 취득세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게. 자,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취득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뭐 기억해라? 세율. 이 세율을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과세 대상 배웠으니까 두 번째 뭐 배워야 됩니까? 납세 의무자 배워야 되겠죠? 자, 납세 의무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52페이지 마지막 줄 먼저 읽어볼게요. 자, 52페이지 마지막 줄 먼저 읽어보면 다만 별표 좀 해주세요.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인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현대차가 에크수를 제작, 제조를 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자, 그러면 실수요자가 인도받아와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자, 취득세는 유통세고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하는 원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가 돼야 되고 과세해야 되고 여기서도 뭐 해야 됩니까? 과세해야 되는 건 맞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중과세 아니에요. 중고자동차를 사는 또 다른 실수요자도 그 취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맞죠? 취득세는 유통세야.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취득세를 과세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작, 제조된 이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는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부담하고 끝내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전가되겠다? 실수요자한테 전가라고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이렇게 제조, 제작되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을 취득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지금은 빠그러졌지만 선박이었고 그다음 조선이었고 하나는 자동차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조선이나 자동차였던 수출 촉진이나 또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런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뭘로 보지 않았다? 취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토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그것이 원시 취득이든 그것이 무슨 취득이건 간에 승계 취득이건 간에 뭐가 된다? 과세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뭐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원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물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쓸 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어쨌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고 그 외의 것은 다 과세합니다. 아셨죠? 건물의 신축 당연히 과세가 돼요. 아셨죠? 토지의 간척 당연히 과세가 되죠. 또 민법상의 시효 취득도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시효 취득도 과세한다 안 한다?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 다 과세하지만 유독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한 선박만큼은 무슨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 과세 대상의 내용이었고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저 오늘 여기 안 지울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 지우더라도 여기는 안 주시면 돼요. 계속 여기 보고 할 거예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이렇게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또한 무슨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해서 공부하면 돼요. 항상 취득의 종류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누가 지냐면 여러분들 사실상의 취득자가 지면 돼요. 누가 지면 된다고요? 사실상의 취득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2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페이지 52페이지예요. 자 거기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인데 자 2번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뭐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불구하고요?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잖아요.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등록에 불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양도했는데 을은 이걸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병한테 양도했어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아셨죠? 자, 근데 그 등기하지 않은 물건을 상속인을 경유하지 않고 양도했어. 이거 뭐예요? 이게 미등기 전매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등기가 이전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글을 쓸 때 뭐가 된다? 이 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을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그렇죠. 안 걸려서 안 냈으니까 안 내요. 안 걸려서 안 냈어. 아셨죠? 걸리면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걸리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걸리면 낼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세법은 실질주의니까. 사실상의 취득자이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셨죠? 그런데 잔금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뭐가 돼버렸어요? 바로 상속인에게,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이전했었다고요. 그런 게 가능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그게 제동이 걸렸어. 무슨 제동이 걸렸냐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건데 이게 피상속인이 계약을 했더라도 이거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 다 취득세를 다 추징당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상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라? 취득세 내라. 뭐 하지 않아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등록이 다르더라도 아셨죠? 이렇게 사실상 취득하면 뭐가 된다? 각각의 취득세 납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자,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입 차량이 있어요. 지입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입 차량이 뭐예요? 선생님, 지입 차량이 뭐죠? 네, 회사에 소속되죠. 네. 왜 그렇게 하죠? 왜 회사에 소속을 하죠? 자기가 자기 차 갖고 용납하면 되지. 세금 줄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물류가 대량화되고 그 다음에 조직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가만히 보면 트럭 옆에다가 개별 화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차들 있었잖아요. 이 개별 화물들은 자기 면허를 가지고 뭐가 된다? 영업을 하는 그런 차주들이 개별 화물차였다고요. 맞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화물들이 또는 물류가 조직화되고 대량화되다 보니까 이런 개별 화물로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이나 면허는 누구가 갖고 있고 회사가 갖고 있고 차량은 누가 소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입 차량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등록은 누구 명의예요? 등록은 회사 명의예요. 아셨죠? 근데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사실상의 차주가 따로 있는 거죠. 이렇듯 지금 등록된 명의자하고 사실상의 차주가 서로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런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납세는 누가 져야 될 건가라는 거죠. 이런 지입 차량의 취득에 대한 납세는 누가 진다? 사실상의 차주가 져야 된다.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지입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회사 등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또는 망하게 되었을 때 뭐가 되냐면 그 회사는 망할 때 뭐하고 망하겠어요? 많은 세금들이 체납된 채 망하겠죠. 그러면 세금의 어떤 추징을 위해서 그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 등에 대해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입 차주분들은 이게 지입 차량이고 내가 샀고 내가 관리하고 내 책임하에 있었다는 것을 뭐하지 않으면 증명하지 않으면 그 재산 뺏긴다고요. 아셨죠? 물론 당연히 그런 게 다 돼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런 지입 차량에 대해서는 자 세법은 실질주의다 보니까 등기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누가 진다? 사실상의 차주,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자 두 번째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계실인데 자 상속계실인데 상속인이 어머니가 있고요, 장남이 있고요, 차남이 있대요. 그러면 이 상속인은 상속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 또는 언제까지 9월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속인은 뭐에 관계없이요? 상속 등기에 관계없어. 상속 등기를 하든 말건 관계없어. 상속 등기에 관계없이 6월 또는 9월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다만 이때 상속인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무슨 납세 의무가 있냐면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늘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상속 계실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세를 져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되면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등기할 때 취득세 납세금 있다 없다? 취득세 납세금 당연히 없지. 왜요?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 상속이한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되더라도 등기가 되더라도 별도의 납세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납세금을 져야 된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아셨죠? 상속은 특히나 등기 등록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납세금을 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말을 하게 된다.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에요.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을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조합원은 조합원에 출자를 하는데 뭐로 출자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토지를 출자하죠. 예외적으로 금전 출자할 수 있는 조합원이 있는데 그건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고, 맞죠? 보통의 조합원은 조합에게 뭘 출자한다? 토지를 출자하게 돼요. 이 토지를 출자해서 이 조합이 뭐를 신축하게 됩니까?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취득에 대해서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형태로 조합원과 조합원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에요. 법률적 실질로서는 서로 다른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럼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했으니까 조합원한테 만일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이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이중과세야. 왜 이중과세냐면 여러분들 법적 실질로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어서 법적 실질로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거는 경제적 실질로서는 뭐다? 경제적 실질로서 본다면 얘는 동일인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법적 실질로서는 다른 인격이 다른 사람이지. 하지만 이 둘은 경제적인 무슨 상태다? 경제적으로서는 동일한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 이전할 때 또 한 번 납세무가 있다면 이거는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 이렇게 세금을 내면 분명한 이중과세인 건 분명하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신축이 이게 조합원용이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가 조합원용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취득세 세율을 지정해 준 거야. 취득세 세율을 지정해 주는데 그 지정된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겠어요? 2.8%겠죠. 왜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합원은 취득세 세율을 몇 프로 내야 된다? 2.8%. 그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 2.8%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네. 그러면 조합원용이 아닌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되지? 일반 분양용은? 아니, 원시 취득을 먼저 해야지. 보존 등기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조합이 또한 납세무가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얼마나 되고 2.8% 보존 등기를 해야지 그거를 일반 분양자가 승계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일반 분양자가 돈 내고 받아갈 때 그때 취득세 세율은 4%가 될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을 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다? 취득세 세율의 차이가 있다. 조합원은 원시 취득에 대한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일반 분양자는 조합이 보존 등기하고 그걸 뭘 받아가야 돼요? 이전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시설 대월 물건이 시설 대여 물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설 대여 물건 그러면 대표적인 뭐예요? 리스 자산이죠.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죠.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세월을 3년이나 걸쳐서 그걸 한다는 게 참 허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자, 어찌됐건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건설기계, 건설기계 하면 크레인, 뭐 세월호 올리는 것도 하나의 건설기계일 수 있겠죠. 이런 건설기계 등은요 리스 자산인데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진짜 싼 건설기계가 10억 정도 한대요. 아주 싼 게. 예? 웬만한 거는 몇십억이 되고 비싼 건 몇백억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설기계를 건설업자가 일일이 다 구비하여 구매할 수는 없겠죠. 유동성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리스 회사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리스 회사가 이 건설 기계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입을 하는 거예요. 즉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주고 리스를 해주고 리스료를 사용료를 리스료를 지급하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보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는 구입을 리스 회사가 하되 그 건설 기계의 사정상 등록을 건설업자의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자하고 등록된 명의자가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대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런 시설 대여 물건은 등기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누가 져라? 시설 대여 업자가 져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설 대여 물건일 때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누가 진다? 시설 대여 업자가 져라.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이 누가 지라고요? 시설 대여 업자가 져라.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소유로 간다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설 대여업자가 외국인이야. 그러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납세금을 질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득세 납세금을 왜 져? 안 지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한다면 그때 누가 진다? 수입업자가 져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면 지금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나와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공부했거든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 지입 차량일 땐 사실상 차주가 지면 되고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은 연대예요. 상속 등기에 관계없이 납세를 지면 되고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원용 부동산은 실질에 있어서 조합원이 지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은 시설 대여 업자가 지면 되되 그 시설 대여 물건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란다면 수입업자가 져라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간주시 때부터 이걸 할게요.